77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을 보니까 홍시님이 번개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5월 6일 날은 사실 여기 10명 앉으면요 답답해요, 이 공간이. 예. 근데 이게 제 사무실에 보니까 1층에 있는데 그 전체 면적이 한 10평이 안 됩니다. 좁아요. 근데 또 한 분이 더 오신다 해가지고 11분이 오시거든요. 안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번개는 아마 5월 20일 날 또 2차 번개할 예정입니다. 5월 20일 날. 그러니까 그 카페에 제가 아마 5월 6일 날 번개 마치고 1차 번개 마치고 나서 이제 카페에다가 올릴 거예요. 2차 번개 모임. 그때 선착순입니다. 10명 해가지고 입금하시고 아마 참가비가 3만 원. 그거 뭐다 이거 하는 비용이에요. 이거. 술 먹는 비용. 술 먹는 비용인데 아마 술 먹다 보면요. 10명이면 30만 원이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까 한 30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카드 결제한 다 50만 원 나가버렸더라고. 그렇다 이거. 나머지 20만 원 마이너스 난 것도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어쩌다 봐가지고 참가비 3만 원 입금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댓글 다 하시면서 이게 순수해서 선착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이게 또 지토스님 있잖아요. 번개 때만 가르쳐 주시면 앙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유튜브라는 것이 제가 그 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경매 박사 이런 방송을 할 적에는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예.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알기 때문에 그냥 막 있는 이야기 없는 얘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분들이 다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 보면 좀 이건 좀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조심스럽고 특히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에 낙찰 받았는데 얼마에 팔았다 그 금액 제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얼마에 낙찰 받아가 얼마에 팔았다 근데 등기부등본상에 어떻게 나왔다 이걸 100%다 까발려 버린다면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천상에 뭡니까? 이게 번개 모임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상에서 넌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좀 양해를 바랍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쓸데없는 말씀 드렸으니까 채팅창 보고 인사 말씀 한번 드릴게요. 마옹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옹님 언제 한번 얼굴 뵙고 싶은데 말이죠. 에리카님 감사합니다. 둥글게님, 부부익선님, 윤집님, 필구님 감사합니다. 이강희님, 박황용님 감사합니다. 저는 참 이 박황용님 참 부러워요. 항상 새벽 한 5시쯤 해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완전히 아침 인간이신 것 같아요. 저는 막 새벽 5시쯤 되면 완전히 뭡니까? 꿈나라에 가 있는데. 부럽습니다. 꿈드림님, 조남이 이경식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마마깍콩님, 경매 1순위님, 우리 최선영님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나님, 주여사님 5월 20날 해가지고요. 그 번개 모임 할 적에 주여사님 전라남도 광주시에 계신데 올라오실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온라인상에서 얼굴 뵈면 되죠. 그죠? 예. 근데 어떤 5월 20날 그 2차 번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정아님, 강성황님, 또 누구신가요? 민주지사님, 의호님, 고공샘 부동산 TV님, 그 다음에 폴님, 예. 또 누구신가요? 치토서님, 매주콩님, 아리수님, 홍시님 아까 말씀드렸죠. 번개는 좀 힘듭니다. 5월 20날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희님, 김혜진님은 5월 6일날 번개 오시죠? 아주 탁월한 선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류병직님, 쿠몬리님이신가요? 라이브 방송은 오랜만에, 네, 시간 안 되면 저 녹화 방송이라도 보셔야죠, 그죠? 네. 곽충건님, 장완숙님,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좋은 세상님, 곽충건님, 네, 감사합니다. 이 사건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보시게 되면, 청주 사건이에요. 근데 1971년도 7월 15일자 소유자 이 갑이 법주사입니다. 법주사. 이건 이제 다들 아니까 이름 적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지상에 그 71년도에 법주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70년도 1년 전에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냈다는 것이 아마 경매청부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니까 건물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누구 법주사 명의로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계속적으로 이제 법주사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79년도 12월 1일자에서 어리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그전에는 건물 사용 승인해가지고 건물이 아마 이렇게 조그만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정축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리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였고, 그 이후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강제임의 신청해. 이게 조금 전에 보면 우리가 춘천 사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만약에 법주사하고 아마 토지 소유자 법주사니까 분명히 이 땅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사용을 했다는 것은 뭔가 어떤 계약에 의했겠죠. 그죠? 이게 뭐 토지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뭐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얼굴상에 제한 물건이 없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법제권도 아니고 관습상 법제권도 아니고 약제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에 뭐가 있지 이게 그 민법 600 22조인데 건물의 경매가 남았다. 제가 막 물음표를 막 해놨잖아요, 그죠? 이걸 만약에 낙찰 받았을 때 법주사에서 열받아가지고 확. 근데 이 법주사에서 말이죠, 이게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놨습니다. 이게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죠. 예, 소유자 갑 법주사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건물 사용 승인이 났고, 이게 둘 다 얼굴상에 제한 물건은 없는 걸로 물건 없어요. 79년대에 어린한 사람이 건물을 보존 등기하고 그 이후에 소유권이 3번이나 바뀌었어. 이게 보면요, 예를 들자면 토지 소유자 갑인데 지상 건물이 어리고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이 먼저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병으로 상속됐다가 이게 정됐다가 또 무자는 한자는 못 씁니다. 무 이런 식으로 막 소유권 바뀌었더라고. 이후 3번의 소유권 변경되고 나서 2021년도 병이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이게 청주 사건이에요. 현재 이게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토지 소유자 갑 법주사는 올해입니다. 2023년 1월 13일 날에서 지상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나 약정지상권이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귀에 막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지 봐가지고 민법 622조에 차지권 이것밖에 또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사용대차는 안 되겠죠, 그죠? 땅 소유자가 법주사한테 하려면 땅 사용료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토지 임대차지 뭐. 토지 임대차인데 이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물의 소유권은 말이죠. 여기 자꾸 어려서 병, 정, 무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 열받아가지고 확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갑과 을과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좋다 이거지. 갑의 상대는 을이고 을의 상대는 갑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병으로 바뀌어버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상속으로 소유권 넘어갔지만은 병정 무고다 이 사람들의 소유권에 대해서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 나는 너의 지위를 토지 임차인으로서 내가 허하노라 라고 갑이 이야기한다면 이 건물은 온전하게 존속하는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건물은 이제 부사져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법주사에서 이렇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를 하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사건 이건 대법원 판례인데 조금 더 보여드리고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2021 타경이고요. 2021 타경에 57,199.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건물 외형은 뭐 그럴듯하죠. 그죠? 이 보니까 뭐 일반 가정집 같기도 하고요. 그죠? 건물 보니까 뭐 근데 이게 처음부터 건물이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 건물이 조그만해서 그러다 이제 정축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올랐는데 여기서 자 보시니까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분필 색깔을 바꿔가지고요. 네. 토지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로부터 2023년 1월 13일자로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청구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럼 아마도 법주사 입장, 토지 소유자죠, 그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지상 건물이 철거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지.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철거 소송 제기하고 또 두 번째로 봐가지고 손배 소송 제기해가지고 법조사에서 이 건물을 본인들이 또다시 누가 낙찰받게 되면요. 이게 이분 낙찰받게 되면 이게 법조사에 또다시 경매 신청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 이 구모시라는 사람 말이죠. 이게 뭐 1억, 뭐 1차 길라 해가지고 참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특히 건물만 매각되잖아요. 건물만. 그죠? 건물만 경매가 된다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만 경매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건물은 뭐다 땅에 대한 그 사용권이 없으면요, 완전히 그 날아간다니까요. 그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낙찰받은 사람하고 예를 들어 딱 둘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딱 대면한다 했을 적에는요, 토지 낙찰받은 사람은 완전히 그냥 어리돼 버린다니까.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가 말이지 이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을 해주면은 그때는 뭐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때 이 사람 뭐다 이게 토지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면은 이 건물 철거가 돼야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모시하는 사람 1차 길라는 말이지 100% 넘게 해가지고 혼자서 단독을 해가지고 막 1억 100만 원 푹 찔러버려 대감 납부를 확 안 해버리는 거. 얼마짜리 떡 사 먹었습니까? 1130만 원짜리 떡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올해잖아. 올 1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또다시 이제 대금 납부를 안 하니까 5월 17일 날 해가지고 1차 길 잡혀 있거든요. 이거 글쎄요, 봐가지고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 법조사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이니까 자기네들 소송 제기했잖아요.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미루어 봐가지고 뭐 제3자들한테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쉽사리 들어오지 마라. 예? 들어오지 말아란 말이지, 그죠? 이게 보십시오. 이게 법조사에서 2023년도 1월 13일자로 이 내용도 아마 분명히 저기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 날짜에 2023년 1월 25일이면요. 1월 25일자 입찰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이것도 두 눈으로 확인했을 거예요. 그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갔을까? 그 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들어갔을까? 왜?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보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소유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몇 번 이전되었어요. 이전되고 나서 이제 강제경매 해가지고 이제 뭐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네들 간에 어떤 채권 채무 관계 있어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했고 한 상태에서 저당권 또 설정했네. 뭐 저당권 이 양반 뭐 개인 같은데 이런 경우 저당권을 왜 설정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지상 건물이 말이죠. 온전하게 건물이 존속한다 할지라도 건물만 저기 담보 대상이다 뭐 이걸 담보 잡아가지고 아니고 어떻게 이게 담보 가치가 있는지 이건 진짜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돈 꿔주고 부동산 담보 잡잖아요.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분석 잘 하셔야 돼요. 예. 분석 자칫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폐가망신까지는 아닐지라도 쪽팔리지 한마디로 맞잖아요, 그죠?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버린다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이 사건도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춘천 일부 사건에서 말씀드렸나요? 이 77강 일부 방송에서, 이게 보니까 이제 춘천지방법원 경매 사건하고 이제 거의 뭐 대동소이한 사건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니까 이제 이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이건 이제 앞에 사항이 보니까 건물이, 지금까지 우리 말씀드린 내용 아니죠. 건물이 경매된 경우이죠. 건물이 경매된 경우 해가지고 이게 대법원 90이다. 24,950호 건물 철거 판결이거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이 사건번호 살포시 메모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살포시 메모를 하시고요.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보시면 나와 있네요. 거의 동의가 없는 그가 누구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경락인 건물 낙찰자.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고 경락인은 건물 낙찰자예요. 동의가 없는 한, 그죠?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을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여기에 토지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생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경매 사건, 대법원 판결 사건에 의해 가지고요. 한번 검색을 해보신 이후에 분석을 해보시죠. 판결 내용도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대법원 판결을 공부하시면 이것도 꽤 많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가지고 거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반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없는 한, 그럼 동의가 있으면은 대항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과연 이 토지 소유자,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 건물에 이 토지 임대차 계약 민법 622조에 의한 그 건물이다 이랬을 때에는 A라는 사람 낙찰받았을 때 과연 갑이 A한테 그래 너를 토지 임차인으로서 인정하노라라고 과연 할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 판결 내용보다 더 심플한 내용이 또 있어요. 또 다음에 판결 또 나옵니다. 여기 대법원 95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95다 29,345호 대지 인도 등 나와 있습니다. 앞 사항에 건물이 경매된 경우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민법 제622조 제1항은 뭐냐? 그러니까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나와 있죠. 요게 조건입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예. 토지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안 하더라도 토지 임대차는 일을 등기 토지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토지 임대차 내용에 돼 가지고 근데 그 건물을 등기를 한 때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그러니까 지상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은 이거지 않습니까? 자, 제가 다시 적어 드릴게요. 이거 밑으로 내려서요. 여기 봐가지고 A와 B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죠? 근데 봐서 지상 건물 B 명의로 등기했다 이거죠. 요랬을 때 토지의 소유권이 바뀐다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갑으로 바뀌면은 B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 민법 622조 제1항 규정은 토지가 경매되었을 경우에는 토지 임차인 명의로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하면은 그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바뀌더라도 이 토지 소유권 갑이라는 사람은 제3자라는 거, 제3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래요. 근데 여기 밑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요거 중요합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고까지. 이게 뭔 말이냐. 이게 결국 뭐냐면 그 토지 임대인이니까, 이게 요 상태에서 이게 토지가 아니고 이제 이게 제가 다시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을 을 명의로 지었다 이거죠. 근데 봐가지고 토지는 갑인데 이 건물의 경매가 넘어왔어. 이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전에 그 어디입니까? 춘천하고 청주 이 사건에 대해 똑같은 거예요. 건물의 경매 넘어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임차인이 을이거든요. 건물의 소유권 하니까 A가 그죠?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일단 봐가지고 을이 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어떤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자기도 이제 취득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죠? 취득한 사람이 토지 임대인에 대한 관계입니다. 토지 임대인 있잖아요. 토지 임대인이 갑이잖아요. 갑. 토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차권의 양도니까 만약에 임차권의 양도가 동의가 없어도 된다면 그 문제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그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대항할 수 없다. 그죠?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A한테 임대인으로 토지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하면 알았어. 그런데 나가 그러면 A는 나가야 된다. 따라서 건물이 경매되었다. 그런데 건물이 존재하였던 근거 원인은 뭐다?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이더라.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전개가 되었다 하더라. 그런데 건물이 경매 넘어왔다는 게 겁 없이 건물 물었다가 나중에 피똥 싼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이제 요건 관련된 건 이제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대법원 2000다 65,802호 건물 철거거든요. 건물 철거. 이 건물 철거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건 앞에 3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대법원 사건 두 개는 뭐죠? 4항에 토지가 경매된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인데 요건 같은 토지가 경매된 경우입니다. 예. 이것도 민법 622조 제1항 요건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게요. 갑이 토지 임대인이고 을이 토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는 했어요. 등기하는데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해서 물권 취득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요. 제3자 등기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토지 등기부 내용이에요. 토지 등기부 상에 보니까 토지 등기부 상에는 예를 들자면요. 뭐 2020년도 1월 달에 저당권을 설정했어. 근데 을은 뭐다? 언제 그 보존 등기했죠?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달에 보존 등기했어요. 그럼 보니까 그 지상 건물을 2021년 1월 달에 했죠. 등기하기 전에 2020년 1월 달 전에 제3자 뭐 A라는 사람이 그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을 등기한 때는 임차인이 요거 보십시오.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 다시 씌우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저도 이게 어렵다 그러면 아우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안 보지 마시고 뭐 이게. 그래서 일단 이건 내용이 뭐냐니까 여기에 보니까 갑과 을이 있는데 토지 임대차 계약에 터져봐가지고 을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거죠. 등기를 했는데 이미 뭐다. 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등기했는데 땅에는 2020년도 1월 달에 이미 A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토지가 경매가 넘어온다 이거죠. 왜냐면 2020년도 땅을 담보로 잡았으니까. 그죠? 2020년도 땅을 담보로 잡고 나서 A가 담보로 잡고 나서 2021년 그 다음에 보니까 갑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지상 건물을 을 명의로 했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빚을 이자를 제대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경매 집어넣어버려. 왜냐면 땅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토지를 경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때 봐가 이걸 만약에 B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 받는단 말이죠. 그죠? B라는 사람 토지 낙찰 받고 을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지상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랬을 적에 말이죠. 을은 나 있잖아. 민법 622조 제1항에 해가지고 내 명의로 등기했잖아. 등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제3자야. 제3자이기 때문에 여기 뭐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건물은 계속적으로 존속 유지할 거야. 이랬을 적에 B라는 사람은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이 사람 보니까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그럼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뭐 B는 뭐다? 을한테 까불고 있어. 너 확 나가.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보면 저도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판결 내용을 특히 7번 판결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게 참 이게 헷갈려 하시더라고. 저도 이거 처음 접했을 때 저도 헷갈렸다니까. 당연하죠. 처음부터 보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서 헷갈리신다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저랑 혹시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상에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뭐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또 이 영상물 밑에다가요. 나는 도저히 말이지 이 665,802호 건물 철거 판결 내용 모르겠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그럼 이거 제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또다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622조 제1항에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 예산은 뭐냐고. 맞잖아요. 그죠? 땅에다가 저당권 2020년도 1월 달에 설정했고 을이라는 사람이 2021년도 1월 달에 건물 보존 등기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로서 대항력이 생긴다더라 그러면 A 저당권자 입장에서는요. 미래를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죠? 1년 후에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듯이 보존 등기를 할지 2년 후에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 단지보다 이게 B한테 그래 나는 이 62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 인정해버린다면 이 A 입장에서 보면요 돈 안 꿔줘요. 맞잖아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까지도 본인이 어떤 부담을 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맞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도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달려왔고 우리가 모레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인데 비가 엄청 많이 온답니다. 근데 5월 5일 날은 우리가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 빨간 날은 방송 안 하거든요. 저 5월 5일 날은 이제 휴강을 하고요. 5월 8일 날 어버이날은 빨간 날이 아니네요. 어버이날을 빨간 날로 해야 되는데 왜 어버이날 빨간 날 아니죠? 어버이날 5월 8일 날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이겁니다.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그 자리에 뭐가 달렸습니까?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야. 응? 그러니까 지상권이니까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라는 거죠. 예. 토지 소유자 A인데 봐가지고 B라는 사람이 또 등기를 해요. 근데 뭐다? B는 뭐 A 땅에 대해서 뭘 한다 지상권 설정한다. 이게 소위 뭡니까? 약정 지상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예. 이랬을 경우에 땅이 경매에 나왔을 경우에 건물이 경매에 나왔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5월 8일 날 제가 이건 보니까 경매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곤조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